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농촌 어르신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머리 염색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의 지원 시책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농사일마저 쉽지 않은데요. 드론을 이용한 농약 방제나 작황 조사가 이뤄져 일손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한 오수가 펌프장 고장 때문에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 악취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전주 낮 최고 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색 공약 가운데 어르신을 위한 1,000원 퍼모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관심을 모은 공약인데 민선 7기 들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농촌 지역이라도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하려면 대략 2만 원 이상은 써야 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시골 노인들은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그것도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비싼 게. 이런 사정을 파고든 공약이 지난 지방선거 때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1,000원짜리 머리 염색과 이발입니다. 무주군은 관내 미용원과 이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00원짜리 이용권을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협의와 그다음에 조례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중으로.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사업을 서두른 장수군은 오는 10월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달 70세 이상 노인에게 미용 이용권을 제공하며 자부담 1,000원을 포함 10,000원어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3만 원짜리 머리 염색의 경우 이용권 석 장을 모아서 3,000원과 함께 지불하면 됩니다. 두 번 할 거 한 번은 전 60일면 한 달에 한 번씩 가겠죠, 또 그러면. 임실군은 당초 공약과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임용을 위한 별도의 지원은 없는 대신 임실 사랑 상품권을 내년부터 연 2차례 총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임용은 물론 물품 구매 등 관내 모든 업소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불볕더위에 무리하게 논바디를 하다 각종 온열 질환을 호소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하늘을 나르는 드론이 한여름 농사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농경지 위를 빙빙 돌면서 꼼꼼하게 영상을 촬영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연구 중인 영상 촬영 드론입니다. 항공 촬영된 영상을 분석해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병충해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병충해가 발생된 곳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여름 땡볕이 내리쬐더라도 눈으로 직접 작황을 확인하고 병충해 여부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전망입니다. 필지별로 생육 이상이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항공 영상 촬영용 드론으로 작황과 병충해 정보가 수집되면 이제는 방제용 드론이 나설 차례입니다. 대형 기계를 투입할 수 없는 산간부나 경사지 등 그동안 사람이 직접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효과가 높습니다. 산간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농약을 메고 방제 작업을 해야 되지만 드론을 이용하면 손쉽게 경사지라든가 소면적을 정밀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4차 산업을 대표하는 드론 기술이 여름 농사를 대신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연일 35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면서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김제에서 반일을 하다 숨진 93살 김모 씨를 포함해 열사병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고 병원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닭과 오리 등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은 70만 마리를 넘어섰으며 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만큼 낮 시간대 외출 자제와 축사 온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승강기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승강기 사고 건수는 지난 25일 기준 139건으로 지난달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했고 월 평균보다 60여 건 더 많았습니다.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은 열과 습도에 민감한 승강기 장비들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가 나면 직접 문을 열지 말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주 시내 하천으로 오수가 흘러들어가면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악취 민원이 계속돼 온 전주 삼천변. 다리 아래로 오수가 줄줄 흘러내리고 교량은 거뭇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주변에는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악취가 풍깁니다. 삼천동 리사이클링타운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온 오수를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 펌프장에 전원이 나가면서 오수가 흘러 넘친 겁니다. 반복적인 악취 문제로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냄새가 좀 어때요? 심해요. 입을 막고 다닐 정도로 심해요. 여기만 유독 심하더라고요. 문제의 오수 펌프장은 만들어진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는 상황. 한동안 심한 악취와 함께 오수가 흘러내렸지만 전주시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하천으로 흘러든 오수의 양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들은 어차피 계획을 여기 펌프장을 폐쇄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악취 민원이 많이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계획대로라면 공사는 이르면 연말쯤에나 시작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군산시가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 처리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민원 신청인이 문자 수신에 동의할 경우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 대해 처리 단계별로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에게도 처리 기한 도래 시점을 문자로 안내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이 내년 3월 오산면에 개원 예정인 공립단설유치원의 교명을 익산 맑은샘 유치원으로 정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교명은 교명심의위원회의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56.4%를 얻은 결과로 마을의 지명에서 유래했습니다. 익산 맑은샘 유치원의 교명은 전라북도의회 심의 의결로 최종 확정됩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경남 소식입니다. 어려운 경제에 소상공인들의 한숨도 깊어만 가는데요.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결제 수수료입니다. 경상남도가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를 없애는 제로페이를 도입합니다. 경남 MBC 이상훈 기자입니다. 창원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유수열 씨. 한 달 매출 1억 원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빼면 손에 남는 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2.5%나 되는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매달 20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8천만 원에 2.5%니까 액면도는 월 200만 원씩 제가 카드사에 돈을 주고 연 2,40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그게 자영업자한테 큰 현실적인 부담이죠. 경상남도가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를 없애는 제로페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없애는 일종의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직거래 방식인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카드사 등 민간 사업자도 동참했습니다. 제로페이는 우리 여기 계시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기부에서 반드시 다른 지방정부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은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 11개 시중은행도 동참해서 계좌이체 수수료에도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관련 앱을 실행해 결제하면 됩니다. 신용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QR카드 바코드 기기의 어떤 초기 구축 비용에서 판매자들이 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관련 기관들은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해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제로페이를 전국에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경상남도는 올해 안에 시범 운영에 들어가서 내년 1월부터 제로페이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부안 변산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1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74살 최모 씨가 숨지고 같이 타고 있던 79살 김모 씨 등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이 정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보행자 도로폭이 지금보다는 넓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해 가로수 등을 제외하고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폭의 최소 기준을 1.2m에서 1.5m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 환경이 보다 안전해져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수군이 102대간 사치제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수군은 고속도로 때문에 생태축이 끊긴 사치제에 야생동물 은신처와 생태 연결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2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사치제는 102대간 생태축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와 휴식처로서의 보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식용곤충 조리와 외식 창업을 배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경민대학교에 위탁해 진행되는 식용곤충 조리 외식 창업 아카데미는 다음 달 16일부터 요리 실습과 식용곤충 카페 현장 실습 등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2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익산시가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춘 코리안 서포터즈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사단법인 코리안 서포터즈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리안 서포터즈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구성된 전국 단체로 북한팀 참가와 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남원시가 행복한 육아를 위한 엄마 아빠의 자유시간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합니다. 이 사업은 9살 미만의 아이가 있는 5가구 이상이 품앗이 형태로 공동 육아를 하는 것으로 남원시는 선정된 8개 팀에 최고 3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성장을 해서 이 마을 안에서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실군이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임실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군은 치매 안심 만들기 사업을 통해 둔덕과 학석 보건진료소에서 뇌신경 자극에 도움이 되는 유산소 운동과 작업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을 위해 다음 달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들쥐 등의 배설물로 감염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데 예방 접종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별거 중인 아내 집에 들어가 이혼 소송을 그만두라며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살림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딸을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내외 뮤지션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3일부터 4일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전북은행이 장애 아동 후원을 위해 준비한 가족 뮤지컬 슈퍼맨처럼이 오는 2일부터 4일간 본점 대강당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원화 전시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러브홀릭 전시가 남원 수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이 직접 IT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체험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임실군은 치즈 테마파크에서 모레부터 5일까지 여름 이벤트 아쿠아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진안군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천면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신나는 물놀이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군산시는 내일 예술의 전당에서 고3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갖습니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이 모레부터 6개 학부 191개 과정에 대한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군산시가 올해 시간여행 축제를 함께 진행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7월 30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끔 구름 많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원과 전주 36도, 임실 35도 등 34도에서 3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